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우앤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번 리딩은 곧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주제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구독자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변화나 사건, 일들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고 그 안에 담긴 진짜 깊은 의미를 신의 메시지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무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요즘 내가 어떤지를 먼저 읽어드리면서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 그 모든 흐름을 제가 영적인 시선으로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직업, 금전, 연애, 건강, 인간관계 이런 것들 쭉 다 나올 거니까 너무 길지 않거든요, 리딩 길이. 그러니까 딱 이 10분 전후 요 리딩 기간, 이 시간 동안 딱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딩은요, 단순한 예언, 이런 일 있을 거래요. 맞추나 봅시다. 요렇게가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움직이는 데에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주의 타이밍, 그리고 영혼의 메시지, 이 시기에 들어야 되는 나에게 주는 신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조언까지도 얻어가죠.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의 우리 에너지가 이 변화를 알아차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리딩이 눈에 딱 들어오고 리딩을 클릭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부터 곧 다가올 이 운명의 리딩 메시지를 함께 펼쳐볼게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장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카드가 끌린다면 그거는 내가 카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 과감하게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행복만 하세요. 자,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이 지금 카드를 보면 약간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좀 무력해진다. 힘이 좀 없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자꾸 빠지는 느낌이다. 등등등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고, 나는 좀 활력 있게 살고 싶고, 좀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고, 도전도 해보고 싶고, 모험도 해보고 싶어. 사랑이라면 사랑, 금전적인 거라면 금전적인 거, 일이라면 일, 막 열정을 쏟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자꾸 무기력해져. 자꾸만
주저하게 돼. 머뭇거려. 요런 무의식이 현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막 열망을 하는데 마음이 또 따라주진 않아. 그래서 내면에서 계속해서 1번 분이 나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불안이 은근하게 깔려있다. 이런 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 영적인 재충전기라는 카드들의 흐름을 봐서는 내가 계속해서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힘들다고 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가 왜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약간 지금 1번 분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막 충전이 되어가는 그 시기 전에 충전이 되는 시점에서는 계속 모든 것들이 이게 배터리가 100이 되기 전까진 어찌됐건 50%나 60%나 70%나 100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은 같잖아요. 이게 더 많이 충전이 되고 있다. 점점 그럴 뿐이지. 100을 딱 찍기 전까지는 똑같이 충전을 해야 되는, 열심히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힘이 없는 시기는 맞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충전이 되기 위한 어떤 이런 과정이구나. 그래서 1번 분이 지금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외부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시거나 막 이렇게 도전을 하시거나 모험을 하시거나 이런 것보단 내 내면의 정화를 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화. 막 강박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 내면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내면의 어떤 이 정화를 통해서 영감을 되찾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시기다. 지금을 그렇게 보내셔야 된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요. 저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요. 괜찮아요. 그런 질문 계속 하셔도 돼요.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물음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 나 이대로 괜찮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고 가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지금 나의 무의식이 먼저 그러하다라는 걸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체되어 있던 감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흘러가게 됩니다. 자, 내가 그동안 충전을 하고 영적으로 뭔가 재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멈춰 있거나 계속 머뭇거리게 됐다고 카드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체되어 있던 이 감정적인 막 이런 파동들, 주파수들, 물결들이 흘러요. 갑자기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조그맣게 흘러있던 물들이 충전되고 더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고 이 그냥 물 조금일 때 이렇게 밀물 썰물이랑 물이 엄청난 양으로 밀물 썰물일 때 그 파동과 그 잔해가 다르죠. 완전히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런 느낌으로 정체되어 있던 물결이 내 일상에 갑자기 흘러들어와요. 더 크게, 폭이 더 크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을 일으키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계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이 우리 1번 분의 마음을 탁 하고 밝혀줘요. 탁 하고 열어줘요. 그래서 1번 분이 원래라면 주저했어. 나 출발하고 싶지 않아. 나 움직이고 싶지 않아. 못할 것 같아. 왠지 자신 없어. 이거 좀 그래. 그랬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져요. 왜? 하면 되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네? 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러한 일이 생겼네? 해보자. 그게 너무 막 힘들지도 않아. 내가 막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되지?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탁 하고 뭔가가 내 머릿속에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면서 새롭게 가. 뭔가 이렇게 가. 그냥 가게 돼. 하게 돼. 움직이게 돼. 난 이미 하고 있어. 그게 아무렇지 않아. 힘들지 않아.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 그건 연애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1번 분이 머뭇거리거나 중간에 포기했지만 다시 해보고 싶던 일. 그걸 시작하게 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감옥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무엇이냐?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마이크가 잠시 꺼졌는데 생각이 많아질수록 이게 스스로를 계속 가두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감옥이라는 게 여러분 어찌됐건 내가 만든 감옥이잖아요. 그죠? 누구도 나를 가둔 적은 없어. 근데 내가 나를 계속 가두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뭔가 내가 좀 이렇게 트여서 생각을 하고 싶고 여유 있게 결정을 내리고 싶고 해도 내가 자꾸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항상 여러분 아시죠? 생각이 많으면 그건 긍정적으로 가는 일이 보통은 없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 계속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 곱씹게 되는 생각, 나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라는 건 원래 가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계속 다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뭇거리게 만들어, 멈추게 만들어,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지금 당장 명확히 알아야 돼.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명확히 알아야 돼. 지금 당장 모든 게 해결돼야 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 하루빨리 해결해야 돼. 지금 당장 생각났을 때 지금 다 해야 돼. 이런 강박을 내려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실 필요 없다. 자, 뭐든지 지금 당장 명확하게 뭔가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내일 해도 되고 내일이 아니면 다음 주에 해도 되고 어차피 지금 해결될 게 아니면 다음 달에 해결될 수도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만 많아지면서 계속 스스로를 가두게 되기 때문에 강박을 내려놓자. 그 강박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 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생각을 멈추시는 겁니다. 자, 영역별로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일단 직업적인 거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면 멈춰있던 일이나 멈춰있던 어떤 프로젝트, 제안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겠대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래. 금전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멈춰 있었어. 뭔가 금전이 들어올 일이 없어. 수입이 계속 멈춰 있었어. 항상 뭔가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수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뭔가가 트여. 어떤 제안이 와. 너 이거 해볼래?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기회를 줘. 어떤 귀인이 오면서 이 금전을 같이 가져다 줘.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멈춰 있었어. 혹은 내가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며 멈춰 있었어. 아니면 내가 취업 준비를 하며 멈춰 있었어. 뭔가가 계속 안 돼. 이걸 하고 있는데 뭔가가 내가 자꾸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런 과정에서 뭔가 내가 한 끗 차이로 갑작스럽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연락이 오거나 제안이 들어오거나 사람이 오거나 뭔가 내가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그게 뭐가 됐건 간에 뭔가가 와요. 외부로부터 와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이 혼자 달라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뭔가가 와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직업적으로도 생기고 이건 사업, 장사, 뭐 프리랜서 분들 다 포함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다 포함인데 직업적으로 기회가 생기시고요. 성장을 하게 되실 기회, 승진을 하실 기회, 다른 회사로 옮겨갈 기회, 스카웃 될 기회, 여러 가지로 사업이 확장될 기회, 여러 가지로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일이 많이 들어오는 기회 등등등 그러면서 플러스로 금전적인 기회까지도 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연애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닫혀 있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 이건 내가 커플이어도 솔로여도 그게 어떤 상황이어도 썸을 타든 완전히 아무도 안 만나든 재회를 생각하고 있든 헤어지고 나서 이별에 지금 시간이 오래됐건 연인이 있던 간에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는 맞아요. 연애를 하고 있어도 연애가 잘 안 된다거나 썸을 타고 있어도 이게 뭔가가 행복하지가 않다거나 재회 때문에라도 힘들다거나 솔로지만 새로운 연애고 뭐고 못하겠다거나 뭐가 됐건 내 감정적으로 뭔가가 닫혀있어.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새롭게 감정이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연인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현재 썸을 타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누가 됐건 내 마음을 다시 두드리게 되면서 내 감정이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고 자 건강적으로도 보면요. 우리 1번 분
수면이 진짜 중요해요. 마음의 피로 회복이 진짜 중요해요. 정말 정말 필요해요. 1번 분은 잠만 잘 자도 많은 일이 해결돼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도 별로 없고요. 잠만 잘 자도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도 아니고요. 잠만 잘 자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거나 후회하거나 자책할 일도 아니다. 에너지의 정화, 에너지의 충전을 위해서 정말 정말 필요한 건 건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몸이 아파 어떻게든 필요한 건 수면이에요. 잠을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 그래야 마음이 회복이 돼요. 피로가 회복이 돼요. 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인간관계에서. 연애 별개로 아까 연애했으니까 연애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인이 됐건 동료가 됐건 사업 파트너가 됐건 고객이 됐건 누가 됐건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카드가 말해주는 게 있는데 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거야. 당신한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있어. 근데 가장 지금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 과거의 패턴 그대로 인간관계를 가져가지 마. 지금 좀 다를 수 있어. 다른 사람과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과거의 패턴 그대로 인간관계를 이어가지 마. 그 사람과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과거에 내 인간관계 패턴 그대로 지금도 미래도 이어가지 말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런 일이 그렇다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카드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늘이 말해주고 신이 말해주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1번 분한테. 당신의 삶을 다시 느껴보자. 이거예요. 이게 신의 메시지예요. 당신 살아있잖아. 당신의 삶을 다시 느껴봐. 내가 그거 느껴지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멈춰있던 것들에서 해방되게끔, 해방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 출발하게끔 내가 순환시키게끔 도와주려는 거야. 당신은 진짜의 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해보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신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분의 지금과 미래를 응원하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의 이 카드들을 보면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조용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람들도 내가 뭔가 슬픈지 우울한지 뭐 컨디션이 안 좋은지 모를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나 힘들다, 나 뭐 구구절절 뭐 이랬다 이거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고 모릅니다. 근데 이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조용한데 모르니까 모르게끔 해야 되니까 나는 내 속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내면에서 무의식이 나한테 이번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 관계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라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아마 이 혼란스러움에 대한 거, 이 관계에 대한 물음은 단순 딱 하나의 관계? 그냥 요 며칠 일어난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하는 그런 고민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다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머리 아팠던 일이겠죠. 아주 어릴 적부터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요. 해결이 도저히 안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해결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끊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끊어내느니 안 끊어내니만 못한 상태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자, 이 관계가 괜찮나?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거를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데요.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지금의 이제 현재 나의 무의식은 이렇다 보면, 자, 지금 그럼 이제부터 일어날 일을 알려주세요. 라고 카드에게 말했더니만,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치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에 연애가 될 수 있고요.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관계 안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혹은 상대가 우리 둘 다 서로 숨겼던 마음을 털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 이러이러했어. 나 너한테 이러이러한 감정이 있었어. 나 이러이러한 게 너무 힘들었어. 나 이러이러한 거 이제 못 참겠어. 나 이런 부분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등등등. 너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 감정은 이래. 나 언제까지고 이렇게 아닌 척하는 거 이제 못하겠어. 혹은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가 내 감정 알아주면 좋겠어. 라든지 너가 아니면 선을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든지 나도 힘드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주면 좋겠어. 라든지 내가 감정적으로 이제 뭔가를 받아줄 수 없겠어. 라든지 아니면 나 너 좋아해. 라든지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서로 진심을 털어놓게 되는 일이 생겨요. 속마음을 숨겼던. 근데 이건 숨기고 싶어서 숨겼을 수도 있고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혹은 상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숨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털어놓게 되는 일이 곧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털어놓고 감정이 이제 다 괜찮아진다. 그냥 감정만 털어놓고 너무 평화로워진다. 이러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어쨌든 감정을 숨겨놨던 게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 수면 위로 올라온 감정을 누군가는 마주하고 털어놓고 얘기하게 되는 어떤 이 사건 속에서 사실 감정적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아파요.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세죠. 아프죠. 힘들 수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견뎌야 되는 게 우리 이번 분이 가짜로 연결돼 있는 걸 끊고 진짜를 남기기 위한, 진짜 관계로 가기 위한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엔 아플 수 있어요. 부딪혀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건 진실이잖아요. 이게 진심이잖아요. 이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계속 가짜로 연결되어 있어. 할 말도 못해. 하고 싶은 말도 안 해. 못하고 있어. 마음만 짜증나. 마음만 계속 고통스러워. 이걸 계속해서 내면에서 전쟁 중이야. 나 혼자. 이러느니 전쟁 종료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종료될 때 전쟁 한번 치러야지 이걸 종료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싸워야죠. 나 혼자 말고 상대방과 부딪힐 때 아프죠. 근데 그래야지만 뭔가가 확실히 결판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가짜로 연결돼 있는 건 연결 안 되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연결을 끊고 진짜를 남기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게 곧 일어날 일에 나오는 어떤 이 크나큰 키워드라는 거고, 여기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주의점도 있고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감정이 폭발해요. 그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이 폭발한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뭐라든지.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이걸 막 확 퍼뜨리지 말고 지켜보라는 거죠. 나는 진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답을 내도 돼요. 이 진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짜의 관계를 끊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 자체를 미친 듯이 파국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이 전쟁을 종료시키는 데 있어서 조용히 진실만을 묵묵히 전달하면서 지켜보면서 통찰하면서 관계를 마무리해도 돼요. 이어질 관계라면 이 조용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이게 이어질 관계라면 이어질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어지지 않을 관계라면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막 폭발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적으로 확 올라와도 이걸 즉시 반응하면서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실 필요 없어요. 지켜보세요. 일단 진심을 전하고 할 말 못할 말 서로 숨긴 감정들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정보다는 좀 통찰력 이런 것들을 좀 우선시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에게는 분명히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제가 영역별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자, 직업적으로 먼저 보면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혹은 어떤 내 파트너, 뭐 고객, 뭐가 됐건 누가 됐건 이 사람과 직업적으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우리가 의견이 다르지?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근데 그건 더 단단해지는 관계로 이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적으로도 뭔가 말이 안 통해. 금전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같이 해결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당황스러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 그래도 의견이 충돌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의견은 충돌될 수 있어요. 너와 내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충돌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겪어야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겪어야지만. 자, 연애적인 부분 볼까요? 자, 숨겨진 감정, 관계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썸 타시는 분들 관계 발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썸이 정리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감정을 숨겼느냐, 상대가 어떤 감정을 숨겼느냐에 따라 이 관계가 고백을 하면서 진전이 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정리가 될 수도 있다거나 하겠죠. 연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연애 관계에 가져가면서 숨겼던 어떤 마음을 내 연인에게 털어놓으면서 그 관계가 정리되거나 더 단단해지거나. 솔로이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짝사랑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재회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숨겼던 감정들을 누구 한 사람이 공개하고 이 관계 안에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관계가 더 발전하거나 혹은 완전히 끝나거나 하는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불균형했던 것들도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서 누군가는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가짜 관계가 아닌 진짜 관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건강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는 조금 피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솔직히 좀 피곤해요. 피로해지는 것도 맞고요. 피곤해지는 것도 맞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실 맞아요. 잠도 왔다가 안 왔다가 중간에 깼다가 꿈도 많이 꿨다가 가위도 눌렸다가 악몽도 꿨다가 누군가는 그게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 왜? 너무 피곤하거든. 너무 피로하거든. 못 견디겠거든. 그러니까 자꾸 불균형이 오다 보니까 수면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으로 휴식을 백날 첫날 한다 해도 휴식하는 동안 계속 피로해지고 계속 피곤해지고 이런 인간관계의 감정들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정화가 안 되면 몸에 계속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화하는 게 필요해요. 차라리 이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이 인간관계 안에서의 이 너무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는 것보단 감정적으로 좀 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음악을 들으신다든지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신다든지 취미 활동을 해보신다든지 뭔가 만들기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배우고 싶었던 거 듣고 싶었던 거 보고 싶었던 거 문화생활 해보신다든지 하면서 운동해보신다든지 하면서 차라리 좀 정화를 시키는 거. 이 정화 자체가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정화는 힘들어요. 계속해서 명상을 하겠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백날 첫날 몇 시간이고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더더욱. 그러니까 오히려 좀 몸을 움직이면서 감정의 정화를 자연스럽게 해보시는 게 좋지. 나 너무 피곤해. 감정적으로 너무 피로해졌어. 감정 정화해야지.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정화되는 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물리적으로 휴식을 하려고 해봤자 감정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감정 정화를 위해서는 어쩌면 몸을 좀 움직이는 활동을 좀 해보시는 거. 이게 오히려 내 감정 정화에 더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인간관계에서 이번 분이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걸 보게 되실 수 있냐면 진짜 내 편이 누군지 깨닫게 된다.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진짜 내가 믿고 진짜 내가 같이 가야 되는 사람, 진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람,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결코 헛된 시간, 결코 피곤하고 피로해지면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나는 인복이 없나 봐,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은 나에게 왜 일어날까라고 신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은 그럼 왜 일어나나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 당신의 마음, 그 중심을 다시 정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신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심이 아닌 연결을 정리를 해야지만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진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당신에게 운명적인 관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이 아닌 모든 연결성으로 당신을 필요하게 만드는 필요 없는 인연들을 정리하게끔 하려고 도와주는 거야. 왜? 내가 다양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막 주파수가 다 여기 연결돼 있어. 근데 이게 심지어 진심도 아니야. 나한테 도움도 안 돼. 그러면 내가 계속 피곤해지고 내 에너지가 소모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할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딱 연결 뽑고 진짜 관계만 연결하면서 주고받으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새어나가는 쪽에 다 죄다 주파수 연결해서 찔끔찔끔 계속 피곤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분의 지금과 미래를 응원하며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의 지금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인생의 전환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무의식적으로 내 지금 상태를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서 우리 일어날 일 한번 항목별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의식적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지금 뭔가 바뀌어야 돼. 뭔가 달라져야 돼. 뭔가 다르게 행동해야 돼. 혹은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 돼. 이제껏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면 안 돼. 다른 일을 해야 돼. 다르게 행동해야 돼. 다른 선택을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가져가선 안 돼라는 무의식 중에 아주 강한 생각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 때야, 지금은.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나 이대로는 안 돼. 똑같이 할 수 없어. 똑같이 살 수 없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돼. 이거를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그치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꾸고 싶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가고 싶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도전하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내가 뭔가 스스로가 내 의지에 의해서 바꾸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면 3번 분도 무의식적으로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날 좀 이 상황에서 꺼내줬으면, 구원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정말 그럼 너 정말 누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어? 누가 널 구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니? 라고 하실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냥 난 나한테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내가 다르게 살고 싶어. 나한테 그만한 의지, 의욕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어. 내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다르게 살고 싶은 거야. 다른 선택을 하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인생이 지금 뭔가 바뀌어야 될 거라는 걸 내 직감적으로 내 본능이, 내 몸이 알고 있대요.
그렇다면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금전적인 거 그리고 직업적인 것에서 어떤 제한이 오거나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는 흐름들이 보여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수입 구조가 바뀐다거나 내가 뭔가 확장을 하게 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다른 직장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더 큰 일을 맡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 어떤 수입의 구조 이 자체에 영향이 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승진을 해서 연봉 협상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단가를 올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하는 식으로 뭐 거래처가 어떤 식으로 거래처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 이 거래처와는 이 정도의 뭐 수수료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다른 거래처로 옮겨서 수수료에 대한 변화, 뭐 내가 지출과 들어오는 돈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가 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좀 프리랜서야. 혼자 일을 해. 뭐 거래처 이런 건 딱히 없어. 라고 하더라도 내 일에 대한 이 수입이 늘어나고 이 일을 나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수입이 더 많아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방향 자체도 재정비하게 되는 일이 보이고요. 이런 흐름이고요. 또한 내 결정 있죠. 내가 결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서 풍요로움 자체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내가 뭔가를 결정해. 내가 뭔가를 선택해. 그러면서 금전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 안정감이 들어온다. 수입이 들어온다, 일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3번 분이 직접 선택한다는 거예요. 3번 분이 직접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껏 의욕이 없었든 뭐 어쨌든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선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결정, 지금부터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일하는 대로, 일하는 만큼, 의욕이 있는 만큼 하게 된다는 게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결정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서 풍요로움이 같이 들어오겠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이걸 할래. 나 이렇게 할래. 라는 그런 결단력을 내리게 될 때 3번 분의 운 자체가 확실히 트여요. 확 열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분이 신경 쓰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붙잡음, 고집스러운 소유욕 이런 거, 집착 이런 거. 자, 내가 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무소유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갖고 싶고 붙잡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 집착은 약간 한 끗 차이지만 정말 달라요. 내가 갖고 싶고 가지고 있고 이런 것과 이렇게 붙잡고 이걸 못 놓고 있는 거랑은 또 한 끗 차이지만 정말 너무 달라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걸 원해. 라는 이유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과감히 놓아주셔야 된다.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붙잡느라 양쪽 다 붙잡고 있어. 발도 손도 다 써가면서 이걸 기어이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 자꾸 놓쳐. 새로운 걸 자꾸 놓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카드들이 얘기해 주는 건 그거예요.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떠나려고 그래. 가질래. 가졌어. 뭐 그것까진 그렇다 쳐요. 근데 붙잡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잃을까봐. 이게 사람이 돼도 되고요. 내가 뭐 사랑하는 감정이 돼도 되고 미련이라는 감정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느라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도 새로운 운명도 못 받아들여. 내가 이거 잡고 있느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안정감. 왜냐면 얘네를 놓쳐버리면 불안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안정적이려고 얘네 잡고 있는 거야 라고는 하지만 이게 미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안정적이기 위해서 나 놓지 못하겠어. 이거 다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내가 품고 있을 거야. 나 안 놀래. 근데 새로운 기회는 다 놓치고 있어. 그냥 그저 안정감 있는 걸 원했다는 이유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때는 안정감 있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른 때는.
옛날엔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뭐 2028년 4월에는 또 안정감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3번 분한테. 그치만 지금은 안정감보단 두려움보다 가능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시기예요. 가능성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야.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역별 흐름을 좀 볼게요. 금전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떻다 그랬죠? 아주 좋은 상승이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간다. 운의 수레바퀴 자체가 계속 돌아가요.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계속 좋은 일 생기고, 행복할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기고, 와, 너무 다행이다. 이런 일 생겨. 새로운 수익, 새로운 루트,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결실 이런 게 막 생겨요. 자, 연애에 있어서 어떠냐? 오랜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더 깊어져요. 새로운 연인을 만나야 되는 사람에게는 운명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상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었던 걸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인연이든 옛 연애에 대한 나의 사고 방식이든 붙잡고 있는 거 놔야 새로운 게 열려요. 이거 진짜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건강으로 넘어가서 나의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3번 분은. 꾸준함, 체력, 운동 이게 좀 맞았을 때 이 나의 운 있죠. 전반적인 운이 확 올라가면서 내 건강이 받침이 되어주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이 가벼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져. 이런 느낌이에요. 루틴이 꼭 중요해요. 오늘 하고 내일 안 할 바에는 오늘 1분, 내일 1분, 그 다음날 1분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운동이 됐건 아니면 어떤 체력 관리가 됐건 아니면 이제 식단, 꾸준한 내 식단에 항상 올라오는 어떤 음식이 됐건 아시겠죠? 자, 인간관계 보도록 할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3번분한테 정말 중요한데 이 귀인이 들어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연결이 돼요. 자,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3번분은. 입에 발린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나 위로해주는 거, 토닥여주는 거 지금은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게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셔야 돼요. 그 말에, 그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셨죠?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그 분야의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어쨌건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듣기 조금 귀했어. 아유 너무 쓰다. 뭐 이게 알겠는데 약간 달콤한 느낌은 아니네. 그렇더라도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신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물어봤더니 당신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3번아. 너의 능력을 현실에 구현해야지. 보여줘야지. 너의 능력으로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해줘야지. 세상을 구해. 능력을 현실 안에서 구현해내면서 살아가. 그동안의 너의 경험, 고통, 내공, 그 모든 게 다 내공이 되었을 테니 이 세상에서 너의 내공으로 빛을 내면서 드러내.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기도 해. 라고 우주가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3번 분을 정말 응원해요. 정말 잘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이 리딩 다시 들으러 오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꼭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그저 붙잡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아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 내가 받은 모든 고통, 경험, 상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쉽게 뭐 돈으로 물질로 살 수 없는, 베낄 수 없는 3번뿐만의 내공이다. 이거를 꼭 자부심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번 분의 지금과 미래를 응원하며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은 외적으로 되게 이렇게 평온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요. 현재 이 무의식 자체도 엄청 불안정하거나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막 힘들거나 이런 무의식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영혼의 차원의 이 카드들을 봤을 때에도 안정되어 있다. 평온하다. 상대적으로 지난 날들 내가 이제 겪어온 어떤 큰 고통에 비해서 요즘 들어서 내 무의식은 꽤나 평온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봤을 때 약간 재정립을 해야 하는 이런 시기에 있는 거는 맞아요. 뭔가를 좀 정리해야 돼. 뭔가를 좀 재정비해야 돼. 요런 시기예요. 완성을 했다. 뭔가를 완성을 했다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완성 이후에 내가 새롭게 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걸 내 무의식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챕터가 하나 끝났을 거예요. 우리 4번 분은 어떤 챕터가 하나 끝났을 거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 중이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챕터를 끝내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고 또 많이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쉽게 하나의 챕터가 완성되지 않죠. 그치만 이 챕터가 끝나고 나서 쉬어야겠다, 좀 휴식해야겠다 이런 것도 없이 사실상 다음 챕터로 그냥 바로 한 페이지 넘겨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연애에 적용을 해봤을 때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끝났어. 혹은 뭐 연애가 끝나고 결혼이 시작됐어.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출산했어. 그 다음 챕터 또 일을 해야 돼.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부정적으로 이 나오는 워딩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을 끝냈어. 해당 어떤 연인과 사랑을 끝냈어. 이별을 했어. 그 다음에 나는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나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새로운 사랑을 또 이어나가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계속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약간 쉬고 약간 텀이 있고 아니면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좀 고통에 빠진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 챕터가 끝나고 바로 다음 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 중이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나한테? 라고 물어봤더니 리더십에 대한 회복의 카드가 들어와요. 얘가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무기력했던 흐름이 끝나요. 그동안 뭔가를 하면서 하나의 챕터를 끝내면서 약간 기운이 빠지고 충전해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나를 좀 불태워서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하는 느낌보다 에너지를 끌어다 써서 오늘 해. 불태워서 오늘 완성해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기력하거나 무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 태워, 한 번에 확 태워서 막 에너지를 쓰고 소진되는 거 있죠. 요런 흐름이 끝나면서 다시 내가 주도권을 잡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4번분 중심으로 모이게 된대요. 사람이 모이게 된대, 4번분 중심으로. 그리고 4번분이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 일도 생긴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하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연락을 하네. 이 사람들과 약속이 생겼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여요. 계속 모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상하게 내가 주도해서 약속 날짜를 잡거나 뭐 모임의 장소를 잡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이때 돼요? 저때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어떤 이 하나의 모임이나 하나의 어떤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하고 모이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신경 쓰거나 주의해야 되는 것도 사실 따라와요.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쟁을 하게 되거나 오해를 하게 되거나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길 수도 있다. 생겨요가 아니에요.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요. 내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사람들을 주변으로 이끌어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어쩔 수 없이 사람 많은데 말 많아지고 말 많은데 오해나 갈등은 꼭 필수적이에요. 계속 좋은 에너지로 간다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각각의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오해나 뭐 경쟁심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얼만큼 내가 중화하고 영향을 안 받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너무 대응하시진 말고요. 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 방향 바운더리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꼭 막 내 바운더리를 침범해. 나와 뭐 경쟁이 붙었어. 나와 오해를 해. 갈등이 있어. 이럴 때마다 팍팍 쳐내면서 막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부드럽고 단호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단호하게 좀 처리해라.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서든 그거 가능해. 부드럽게 단호하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지 싸움까지 가져갈 필요 없어. 사람들이 널 괴롭게 하려는 건 아니야. 각자 다른 에너지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너가 중재를 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나 선이 있다라고 하면 너를 지키기 위해 부드럽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4번분한테는 좋으면 좋았지 운이 나빠지진 않아요. 사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 추진력, 내 리더십에 좋은 영향, 운을 트이게끔 해주는 거라서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영역별로 조금 흐름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직업적으로, 금전적으로 봅시다 이거예요. 성취, 보상 이런 카드가 나와요. 과거에 노력했던 것에 결실이 들어오게 된다. 결실을 맺게 된다. 성취를 하게 된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연애, 자, 안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만족스러워요. 서로가 서로한테 이게 되게 안식처가 되는 관계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썸 타는 분들 연애 시작, 연애하셨던 분들 결혼 얘기 나오셨던 분들 실제로 상견례까지도 이제 무리 없이, 그리고 이제 내가 솔로다 그러면 썸을 타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거나 요런 운도 들어와요. 사람 모인댔죠. 그러니까 내가 솔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원래 같으면 나는 뭐 애프터 하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누군가와 소개를 받으면 애프터까지도 문제없이, 왜 내 주변에 사람들 모이는 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가, 에너지가. 그래서 컨디션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가. 건강적인 측면에선 그래요. 컨디션도 많이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다. 이 나의 운과 결합돼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실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인간관계에선 당연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해주고 소셜 어떤 이런 커뮤니티 기회들이 좀 많아져서 인맥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신에게 물어봤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나?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일은 저한테 뭘 알려주려고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4번아,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일상이 변화하는 게 아니야. 인생의 어떤 중심을 다시 너에게 두라는 신호야. 너가 삶의 주도권을 다시금 되찾았으면 좋겠어.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4번 분은 이제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내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까지도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내가 체득하고 깨닫고 부딪혀가면서 느껴보면서 실감해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나의 기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으면 해서 이렇게 신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4번 분의 지금과 미래를 응원하면서 잘 되실 거니까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